자, 수능특강 레벨 2 5단원 해설할게요. 자, 1번. 문제에서 학생 A가 동전 3개를 던져서 나온 동전의 앞면의 개수를 스몰 a라고 했어요. 그럼 A라는 아이는 동전을 어쨌든 3개를 던질 겁니다. 여기서부터 요렇게 3개를 던질 거고, B라는 학생은 동전을 하나를 던질 겁니다. 이거 아니면 이걸로 나오겠죠. 그랬을 때 나온 동전의 앞면의 개수를 A와 B라고 했을 때 문제에서 A-B라는 걸 확률 변수 X로 잡겠다라고 했어요. 지금 동그라미의 개수를 봤을 때 맥시멈 3개에서부터 하나도 안 나오는 게 가능할 거고, 즉 여기에 올 수 있는 숫자는 3에서부터 0 사이에 있는 수가 나올 수 있는 상태인 거고,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곳에는 1에서부터 0까지의 숫자가 나올 수 있는 거겠죠. 그랬을 때 우리한테 물어보는 건 확률 변수 표를 만들 필요는 없지만 probability x가 제곱을 한 게 1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으니까 여러분이 찾아야 되는 건 x가 1일 때와 x가 마이너스 1일 때 두 가지의 확률을 계산을 해봐라 라는 거겠죠. 그러면 1이 나올 수 있는 순서쌍을 먼저 잡아보자면 얘가 나올 수 있는 순서쌍은 1,0이 일단 가능할 거고요. 그 다음에 2,1일 때도 분명히 가능할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서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0,1도 가능한 거겠죠. A하고 B에 대한 순서쌍 자체가. 맞습니까? 이걸 자꾸 식으로 한 번에 정리가 안 되시는 분들은 한글로 정리해 보시면 돼요. 3개의 동전을 던졌는데 하나가 앞면이다의 개념이 있는 거니까 3개 중에서 하나가 앞면이다고, 어차피 아시다시피 동전은 어차피 세제곱이고,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아이는 어쨌든 동전을 던지면 무조건 확률값은 2분의 1로 고정이 되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독립시행처럼 정리가 될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여기도 3C2에 2분의 1의 3승에 2분의 1, 그 다음에 여기는 3C0에 2분의 1의 3승에 2분의 1. 그러면 사실 지금 모든 식에는 뭐가 다 포함이 되어 있냐면 지금 16분의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16분의 1은 다 포함이 되어 있고, 분자에 와야 되는 숫자가 3, 1이니까 7.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16분의 7.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2번 문제 보시면 확률 변수 x값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값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다. 즉 x가 이렇게 변수값으로 주어져 있을 때 우리한테 그 밑에 있는 식을 보면은 probability x가 k 플러스 1에서 지금 옆에 있는 식을 보면은 x가 k일 때인데, 조심해야 되는 건 내가 넣고 싶은 숫자 막 넣는 게 아니라 넣을 수 있는 k 값은 0하고 1밖에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k가 0일 때, k가 0이다 그러면은 px가 1일 때의 값이 px가 0일 때의 값이랑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k가 1일 때라면 px가 2일 때의 값이 px가 1일 때의 값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얘를 가지고 표를 만들어요.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마이너스 1이거나 0이거나 1이거나 2거나 요렇게 네 가지가 나올 수가 있을 텐데, 여기서 지금 보면 제일 작을 거라고 예상되는 값은 px0입니다. 그죠? px0를 내가 만약 a라고 설정을 한다면 여기서 px1은 a의 2배니까 2a가 될 거고, 여기에서 x1의 확률이 2a였는데 그거의 2배가 얘니까 얘는 4a가 되줄 수 있을 거고, 그럼 이 표의 합은 1이어야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1을 얘기하지 않았어도 1 마이너스 7a라는 값으로 표를 완성을 시킬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산확률 변수에서는 무조건 표 완성시키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혹여나해서 말씀드리는데, 선생님이 푼 거랑 비슷하거나 난 확실하게 알고 풀었다 하시는 분들은 레벨 2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안 들고 레벨 3에서 안 한 거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앞에 거 복습을 하신다든지. 자, 문제에서 우리한테 여기서 a를 구하라고 주는 값이 뭐냐면 expectation x의 값이 9분의 8이다 라는 말을 해줬거든. 그럼 얘를 가지고서 평균 계산을 한 게 9분의 8이다 라는 걸 가지고서 a를 찾아라 라는 거죠. 그럼 얘하고 얘를 다 곱한 걸 더하는 식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 플러스 7a 더하기 2a 더하기 8a, 얘가 9분의 8이다 라는 걸 가지고 일단 a를 설정을 해라 라는 문제인 거지. 그래서 17a 그리고 여기서 마이너스 1 이항하면 9분의 17. 그래서 a가 9분의 1인 걸 체크를 하시고,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이때 probability x가 마이너스 1일 때 확률 얘랑 그 다음에 0일 때 확률 얘랑 이 둘의 차이를 구하여라 그랬으니까 1-7a 빼기 a 즉 1-8a를 구하라는 문제인데 문제에서 a가 9분의 1인 걸 아까 찾았으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다시 또 9분의 1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본인이 표를 자꾸 만드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고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미 표가 나와 있는데 문제를 읽어보면 베어리언스에 관련되어 있는 expectation x제곱은 나오죠. 근데 굳이 베어리언스까지 구해야 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미지수가 2개입니다. 미지수가 2개인데 아시다시피 미지수가 몇 개든 간에 표가 그려졌다는 건 이미 하나의 조건식은 완성이 됐다는 뜻입니다. 확률값의 합은 1이라는 걸 쓸 거니까. 거기 보시면 표값이 1과 2와 4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얘가 x일 때 문제에서 probability x가 small x다라고 했을 때 a와 2분의 1과 b로 고정이 되어 있지. 자, 이때 우리한테 expectation x 더하기 3이라는 게 expectation x의 제곱 얘를 알려줬어. 이때 a하고 b의 값을 결국 구하는 문제죠. 그러면 어쨌든 여러분은 얘를 구하기 위해서라도 어차피 x제곱 칸을 생성을 하실 거고 1, 4, 16 이렇게 해서 표를 더 증가시켜서 써요. 그러면은 일단은 먼저 얘는 어떻게 됩니까? expectation x는 얘네들 흰색끼리 곱셈을 하는 거니까 a 더하기 1 더하기 4b 플러스 3까지 한 거. 얘가 결국 지금 누구랑 같아야 되는 거냐면 연두색이죠. 얘네들의 곱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a 더하기 2 더하기 16b 이렇게 해서 a, b에 관한 식이 나오고 이 조건식이 있냐 없냐에 관계없이 a, b에 관한 식이 하나 남아 있다라고 했지. 즉 a 더하기 b 더하기 2분의 1을 한 게 1이다. 그래서 얘네를 연립방정식으로 a, b를 찾으면 되는 문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4번 문제. 문제에서 숫자 1, 2, 3, 4가 하나씩 적혀있는 흰 공 4개와 2, 3, 4가 적혀있는 검정 공 3개가 있다. 그러니까 1, 2, 3, 4라고 하는 흰 공이 있고 2, 3, 4라고 하는 검은 공이 있는데 문제에서 여기에서 2개의 공을 꺼낸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그럼 원래 여러분도 알다시피 주머니 안에서 공을 꺼내는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2, 3, 4들은 결국 다 다른 걸로 취급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구분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흰 공에서는 A라고 표현을 하고 검정 공에서는 B라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고 치면 결국 주머니 안에는 7개의 공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7개의 공 중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낸다 라고 했으니까 전체의 확률, 전체 경우의 수죠. 전체의 경우의 수는 7개 중에서 2개를 꺼낸다가 되는 거겠지.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7C2니까 7, 6에 42, 21. 자, 이때 꺼낸 2개의 공에 적혀있는 숫자의 맥시멈을 확률 변수 X라고 하겠다. 2개의 공을 꺼냈을 때 그 둘 중에 더 큰 수를 체크하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당연히 큰 수부터 써 내려가시면 돼요. 이거밖에 없겠죠. 1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최대값이. 그럼 얘네 확률값의 합은 1이잖아요. 셋 중에서 본인이 생각했을 때 쉬워 보이는 거 2개를 먼저 구하시는 게 가장 현명하죠. 원래 이산확률 분포표를 선행할 때하고 다르게 실전에서 문제 풀 때는 이 칸을 다 구하는 것 자체가 멍청한 거고 사실은 셋 중에서 넷 중에서 제일 더러워 보이는 걸 제외하고 뭘 계산해야 될지 고민하는 시간을 줄이셔야 돼. 그래야지 통계에서도 시간을 줄이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야. 여기에서 니네 이제 나하고 너네하고 생각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왜 4를 먼저 썼냐면 얘가 제일 쉬워요. 왜? 4가 나오기만 하면 돼요. 그냥.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4가 나오기만 하면 된다라는 건 뭡니까? 4가 없는 거에서 2개 뽑는 것만 제외하면 돼. 내 말 뭔 말인지 알겠어? 4가 하나여도 되고 2개여도 되는 거니까 4가 없는 5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거. 몇 가지야? 10가지지? 그 10가지를 제외하고 쓰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리고 당연히 쉬운 건 2겠죠. 왜냐하면 2가 최대가 되려면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눈으로 볼 수 있죠. 요렇게거나 요렇게거나 이렇게거나 3가지밖에 없어요. 요렇게 3가지밖에 없다. 이렇게 잡아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 가운데 있는 건 굳이 의미 없이 1에서 얘를 뺄 거니까 21에서 14 빼면 7 남나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이 표를 만든 상태에서 expectation x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그냥
계산하시면 되겠죠. 곱해서 더하면 되는 거니까 그 계산을 생략하겠습니다. 5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보면 숫자 1과 2가 적혀있는 공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 지금 보면은 좀 전에 저기에서도 분명 얘기를 했는데, 그죠? 저기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주머니 안에 공이 있는데, 주머니 안에 사실 1과 2가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도 어쨌든 박스니까 주머니가 있고, 여기에도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는 상태.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주머니에서 공을 꺼내서 하나를 여기 상자에 넣었을 거야. 그랬을 때, 그럼 그림 자체가 두 종류라고 생각하면 되죠. 이 안에 1, 2, 3이 들어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박스 안에 2, 1, 2, 3이 들어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넣는 공이 1이냐 2냐에 따라서 그림은 달라집니다. 맞아요? 그러면 1이라고 하는 걸 집어넣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야? 3분의 1의 확률이지. 여기에서 3분의 2의 확률이지. 3개의 공 중에서 1A를 넣든 1B를 넣든 상관없이 1을 넣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생각하면 여기서의 확률은 일단 3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이 박스가 만들어질 확률 자체가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이때 문제에서 최종적인 확률 변수 X는 여기에서 어떨 거야? 공을 몇 개 꺼내는 거야? 꺼낸 공이 하나야 또. 그지? 꺼낸 공에 있는 숫자에 확률 변수 X를 붙였으니까 지금 이 박스에서 공을 꺼내든 이 박스에서 공을 꺼내든 확률 변수는 1과 2와 3이 되는 거예요. 제 말 맞습니까? 자, 이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여기에다가 숫자를 채울 거야 라고 하는 걸 먼저 보여주자면 여기에서 3이 나올 수도 있고 여기에서도 3이 나올 수가 있어. 민서야, 졸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잠깐 잠 깨고 다시 앉아. 그 정도면 돼. 여기에서 3이 나온다 그랬으면은 일단 이 보라색이 선행이 된 상태에서 3을 꺼내는 거야. 그러니까 3분의 2의 확률로 일단 1이 넘어왔다는 이 그림이 그냥 거기 서서 해도 된다니까? 이상한 새끼네. 여기서 3이 나올 확률은 몇인 거야? 4분의 1의 확률이 될 거고 여기에서 3이 나올 확률도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4분의 1이 되는 거라서 이 둘을 더한 게 이 자리에 오는 거겠지. 뭔 말인지 납득이 됩니까? 이거 왜 보라색으로 썼는지 납득돼요? 니네 경우의 수에서 확률 파트에서 가끔 틀릴 때 뭐 하는 짓거리 하냐면 이렇게 그림이나 식 써놓고 바보같이 그냥 2분의 1의 확률이라고 쓰거나 확률 값을 아예 안 쓰는 경우들이 있어. 굉장히 위험합니다. 나오는 공이 달라져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요 1을 뽑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 여기에서 1을 뽑는 경우다 그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3분의 2인 상황에서는 몇 분의 몇의 확률이에요? 4분의 2의 확률이 되는 거겠지.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3분의 1의 확률인 상황에서는 곱하기 몇을 해야 돼? 요렇게 되겠지. 그래서 얘를 계산한 게 얘고.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가운데는 어차피 뭐 할 거야? 1에서 그냥 빼도 상관이 없겠지. 물론 계산해도 상관은 없고. 자, 근데 이 문제는 결국 최종적으로 베리언스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x제곱을 만들어서 1과 4와 9를 만들 거고 그럼 서 있는 김에 너 대답 한번 해봐라. 베리언스 어떻게 구하냐 너? 이거 구하는 방법 뭐였지? 평균 제곱할 때 x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평평제였죠.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그죠? 제평. 얘하고 요거, 얘하고 요거, 얘하고 얘고 더한 거에서 얘 계산한 걸 빼면 되는 그냥 계산 문제지. 요 앞에 36 붙어 있으니까 그 계산까지 여러분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6번. 상자 A에는 숫자 마이너스 1과 2가 있고, 이거 잘 들어야 돼. 선생님들마다 이 6번 풀이가 분명히 다를 수 있는데, 제일 효율적인 풀이만 보여줄 거야. 귀찮아서. 그리고 당연히 그게 제일 눈에 먼저 보였어야 돼. 6번 문제 보시면, A라는 상자에는 마이너스 1, 2라는 공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B라는 상자에는 마이너스 12, 24라는 공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에서 각각 공을 하나로 꺼냈을 때 확률 변수 X하고 Y에 대해서 너네한테 구하라는 건 어쨌든 시그마 X 그 다음에 플러스 시그마 2Y 더하기 3
얘의 값을 구해보세요 라고 돼 있어. 그 서 있는 여자 중에 오른쪽에 있는 여자, 마스크 쓴 여자, 얘 어떻게 바꿀 수 있니 너? 틀렸어요. 너 네? 얘 바꿀 줄 모르냐고요? 2와 2 뭐라고? 너 오늘 생일이지? 생일빵 맞을 준비해. 숙제 안 했으니까. 미쳐가지고 생일이라고 이뻐해 주려고 그랬더니 시끄러! 안 웃겨. 이딴 것도 못했으면 예제 유제 레벨로는 뭘 한 거야? 너 부르라고 생일 2 놀고 자빠졌네. 전년도 씨발 숙제 아무것도 안 했구만. 너 시그마 Y 플러스 틀렸어요. 너 씨발 컨닝할 시간 그만큼 줬으면 빨빨 해야지. 그지 앞에 걸 뭘 쳐다보고 자빠졌어. 씨발 틀렸다고 그지 같은 놈아. 야 고 뭐 나오냐? 그 빨간색이요? 아 빨간 씨발 어딜 봐서 빨간색이야. 핑크색인데 씨. 시그마 Y 여러분 표준 편차에선 뒤에 있는 평행이동은 무시당하고요. 앞에 있는 상수만 꺼내면 되는데 절대값으로 꺼낼 건데 양수니까 의미 없어요. 정신들 좀 차려 이 새끼들아. 시그마 x 더하기 2의 시그마 y만 남습니다. 자 근데 이런 거야. 지금 이 박스만 그렸는데 박스 보면 느껴지는 게 있어야 돼. 내가 지금 왜 굳이 갑자기 난이도를 떠나서 너네한테 저 핑크색으로 밑줄 친 걸 왜 물어봤는지 생각을 해보라고. 지금 확률 변수 사이에 관계가 존재해. 그러니까 각각의 표준 편차를 구하는 게 어렵다가 아니라 확률 변수 사이의 관계. 여기 있는 각각의 공의 몇 배가 지금 B에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Y라고 하는 확률 변수는 지금 12의 확률 변수 X와도 같아. 이해가 됐어? 즉 너희는 이 식을 어떻게 다시 바꿔 쓸 수 있냐면 시그마 X 더하기 2의 시그마 12X다 라고 다시 바꿔 쓸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너 다시 얘기해봐. 얘 어떻게 될 것 같아? 24 시그마 X. 그러니까 합쳐서 24 시그마 25 시그마 X를 구하는 문제였던 거예요. 납득이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어차피 이 표에 대한 표준 편차만 구하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사실 너네가 방법 두 가지를 다 생각했으면 좋겠어. 냉정하게 말하면.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이 고등과정을 이용해서 얘의 표준 편차 구하는 걸 표명하는 게 아닙니다. 고등과정으로 구해봅시다. x라는 i가 마이너스 1과 1과 2라고 돼 있어. 그럼 그때 확률값은 각각 3분의 1이야. 얘가 왜 3분의 1인지 모르면 죽어.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시그마 구하려면 어차피 표준 편차를 구해야 되니까 얘를 만들어야 할 거고, 그럼 얘는 1이 되고 1이 되고 4가 될 거야. 맞지? 그럼 일단 베어리언스 x를 구해야 되니까 베어리언스 x는 어떻게 된다고? expectation x제곱 빼기 expectation x 전체의 제곱이야.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얘랑 얘를 곱하는 거니까 3분의 1 더하기 1 더하기 4면은 6인가요? 그 다음에 얘랑 얘를 계산하면 얘네들은 죽을 거니까 3분의 2의 제곱이라서 마이너스 9분의 4. 그럼 얘는 9분의 18 빼기 4니까 14인가요?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뭘 해야 돼? 얘를 가지고 시그마 x만 따로 구하면 3분의 루트 14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라는 거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기까지 언더스탠드 됐나요? 그래서 얘에다 곱하기 뭐 하면 돼? 25한 게 정답이라면 중학교 과정에서의 분산과 표준 편차를 저는 가르쳤습니다. 이 중에 한 명, 두 명, 저랑 지금 눈 마주친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제가 중학교 과정의 분산 구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라고 선행할 때 가르쳤어요. 중학교 과정에선 분산을 뭐라고 배우냐면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고 배웁니다. 편차 제곱의 평균이다 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편차, 별량과 평균 사이의 간격의 제곱을 구해서 그거의 평균을 구하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 얘는 평균이 몇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냥 중학교 과정에서 니네한테 요 셋의 평균을 물어본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평균이 몇이야? 3분의 2일 거야. 내 말 맞아? 그 3분의 2라는 거랑 각각의 별량까지의 간격, 그러니까 얘하고 마이너스 1 사이의 간격,
얘하고 1 사이의 간격, 얘하고 2 사이의 간격, 얘가 편차예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럼 얘의 제곱의 평균, 이게 분산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 만약 니네 이 숫자가 조금만 더 깔끔했으면 표보다 얘가 훨씬 빨라요. 물론 지금도 난 이게 더 빠르다고 인식하고 있는데 그건 여러분이 중학교 거를 까먹었기 때문에 이게 더 느리다고 인식하는 것 뿐이란 말이야. 그리고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는 표현 자체를 알고 계셔야 돼. 얘가 분산이다라고 하는 걸 수식으로도 나타내기 때문에 이것도 당연히 알고는 있어야 된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분산을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7번하고 8번은 뒷부분에 있어서 그렇지 사실 얘가 더 쉬워요. 기억이 나셨으면 좋겠어. 이항 정리에 관한 개념입니다. probability가 0하고 2분의 1 사이에 있는 확률 값에 대해서 이항분포 바이노미얼이 12,p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variance 4x 빼기 3이 36을 만족을 시킨다. 우리한테 probability x가 1로 갈 때 x가 2로 갈 때에 대한 확률에 대한 분수식을 써봐라 라고 돼 있어. 맞아? 최순 틀리면 화낸다. 자, 요 밑줄 친 거에서 좌변에 있는 거 어떻게 바꿀 수 있죠? 그쵸, 16 variance x입니다. 그래서 얘네 둘을 나눗셈을 해보면 variance x가 현재 4, 4, 16, 4, 9, 36인 요 형태거든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럼 이 상태에서 혜인이 여기에서 expectation x는 어떻게 됩니까? 네, 12p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variance x는 어떻게 됩니까? 심윤지 씨. 1 네? 1 그 옆에 있는 여자. 12p 곱하기 1 마이너스 p.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방금 여기에서 찾은 베어리언스와 이항분포에서 찾은 이 베어리언스가 서로 같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즉 P의 1-P를 한 개, 얘 이렇게 나누면 48분의 9인가? 하여튼 그럴 거야. 2차 방정식 푸시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얘 약분하면은 16분의 3이지? 내가 했던 말 기억이 났으면 좋겠어. 2차 방정식을 풀어도 되는데 조금만 센스를 발휘하세요. 분모가 같겠죠, 확률이니까. 맞아요? 그러면 분모를 제곱한 게 16일 테니까 얘는 4분의 땡이야, 4분의 땡일 거야. 뭐하고 뭐겠니? 1과 3이거나 3과 1이겠지? 근데 probability가 지금 0과 2분의 1 사이에 있다 그랬으니까 얘가 우리가 선택해야 될 아이일 거야.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랬을 때 얘는 x가 1일 때, x가 2일 때 중요한 개념이죠. 이항분포는 결국 뭐예요? 여러분이 이항분포다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배울 때 뭘로 배우냐면 독립시행에 의하여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동전을 1000개를 던진다. 그럼 시행의 수가 1000인 거고 확률값은 2분의 1인 거고 이런 식이지. 그러니까 지금 12번 시행을 했는데 그때마다의 확률이 4분의 1인 거기 때문에 12번 시행 중에 한 번 일어난다. 4분의 1은. 그러면 4분의 3이 11번 일어난다. 12번 중에서 2번 일어난다. 4분의 1이 2번 일어나고 4분의 3은 10번 일어날 거다라는 요 계산 단순하게 정리하는 문제예요. 그럼 당연히 높은 차수만큼은 약분을 해주고 여기서도 요렇게 약분을 해주면 4도 약분돼서 3분의 1에다가 12C 1이면 12분의 9 12C 2면 6 곱하기 11이니까 66인가요? 약분하면은 22 한 번 더 하면 6분의 11 이런 식으로 계산을 마무리 짓는 문제겠죠. 자, 마지막 8번 문제. 8번 문제는 지금까지 했던 이 레벨 2에 있는 어떤 문제보다도 쉬워요. 그러니까 한글로 나왔다고 포기할 게 아니라 개념을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문제에서 1부터 6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6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 1, 2, 3, 4, 5, 6 6개의 주머니가 있습니다. 6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어요.
여기에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서 수를 확인하고 다시 넣는 걸 할 텐데 이때 3개 중에서 2개를 더한 게 나머지 하나랑 같은 걸 A라고 하겠다. 자, 잘 들어봐. 왜 얘가 쉬운 거냐면 전체 경우의 수가 63이에요. 그럼 결국에 63이라고 했으니까 6, 5, 4, 3, 1 해서 20까지가 나온단 말이야. 그럼 이 20가지 중에서 너네가 찾아야 되는 건 지금 뭐냐면 2개를 더한 게 나머지 하나랑 같을 때야. 1, 2, 3일 때 1, 3, 4일 때 1, 4, 5일 때 1, 5, 6일 때 그럼 이제 1 쓰는 건 끝났어요. 2, 3, 5일 때 2, 4, 6일 때 그럼 이제 2 쓰는 것도 끝났습니다. 근데 3부터 스타트 하려고 했더니 3, 4는 7이기 때문에 불가능하죠. 끝났어요. 6가지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20분의 6의 확률인데 이 짓거리를 지금 몇 번 한다고 되어 있어? 100번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바이노미얼 100번 할 거야. 20분의 6을 10분의 3을 얘를 가지고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끝났죠. expectation x는 암산하면 30 나올 거고요. 거기다 10분의 7 곱한 게 베어리언스 x고요. 무슨 말인지 납득이 되셨습니까?